자, 이번 시간은 외계행성계와 이제 생명체 탐사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외계행성이야, 행성. 외계행성입니다, 외계행성. 그러면 일단은 용어부터 알아야 되는데, 자, 행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항성하고 달라, 그지? 태양은 별이야.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가 항성이고, 요런 항성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이런 천체를 우리가 행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는 태양의 행성이잖아, 그지? 근데 우주에는 많은 뭐가 있습니까? 별들이 있잖아, 그지? 그 별들 주위를 공전하는 이런 행성들. 그래서 별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들을 이루는 이 개가 외계 행성계야, 그지? 그러면 어떤 외계의 별에 행성이 있냐 없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별 자체가 너무 밝지. 그러니까 망원경으로 보면 별 자체도 멀리 있는데 별이 주먹이라면 행성은 뭐니? 그냥 구슬 하나 정도? 그거보다 훨씬 작지, 그지? 그러면 직접 볼 수 있다 없다 관찰하는 게 힘들어, 그지? 그래서 행성은 별에 비해 크기가 작고 스스로 빛을 내지 않아 어둡기 때문에 외계 행성을 직접적으로 관측하는 것이 거의 뭐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접적인 이런 방법을 이용하는데요. 자, 이게 또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일단은 무슨 내용, 큰 틀이, 어떤 틀이 나오냐면, 뭐가 나오니? 제일 먼저, 뭐를 이용하는 방법? 중심별의 시선 속도, 이런 용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현상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한다. 이 세 가지를 이제 배우는 건데, 얘들아, 배우는 내용의 흐름을 좀 알아야 돼. 지금 뭐냐면,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자, 우주에, 그치? 우주에 어떤 별이 있어, 그치? 이 별이 있는데, 이 별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어떤 행성이 있어, 그치? 행성은 빛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지구에서 이 행성이 있냐, 없냐, 요거를 이제 관측을 해야 돼, 그치?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시선 속도 변화 식현상, 그 다음에 미세 중력 렌즈 현상,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도대체 이 별 주위에, 그치, A라는 요런 외계 행성이 있냐 없냐, 이걸 뭐 도대체 어떤 과학적인 원리로 일단은 파악을 해야 되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 우선은 자, 빛의 도플러 효과 밑에 띵 나왔어, 그죠? 아, 선생님, 그럼 또 도플러 효과는 물리하고 관계된 내용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도플러 효과라는 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도플러 효과. 자, 요 예를 하나 들게요. 자, 이런 도로에 누가 존재합니까? 이렇게 어떤 관측자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요 이름은 관측자야, 그치? 관측자. 그러면 먼 데서, 그치? 먼 데서 뭐가 옵니까? 삐보 앰뷸런스가, 그치? 이 관측자를 향해서 다가오다가 얘를 지난 다음에 이 앰뷸런스가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는 이런 상황이 나와, 그지?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을 구분해야 됩니까? 관측자가 뭐를 듣는다? 지금 소리라는 놈을 듣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야? 관측자 쪽으로 가까워지는 상황이야, 그지? 가까워진다. 얘 두 번째는 멀어진다. 가까워. 아유, 쓰기도 힘드네. 얘는 멀어. 그러면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이 소리 들을 때를 한번 진짜 앰뷸런스가 저 멀리서 와, 그지? 그러면 니네 소리 어떻게 들려? 삐보 이렇게 들리다가, 그지? 나한테 가까워지면 삐보 멀어지면 삐보 그지?
그래서 이걸 연속적으로 들려주면 삐보비 뭐야? 삐보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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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러면 가까워질 때는 소리가 어떻게 되냐면 파동으로 그림을 그리면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짧아지다가 다시 이런 현상이 생겨, 그지? 그러면 가까워질 때는 파장이 어떻다 짧아지는 이런 효과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멀어지면, 그지? 멀어지면 파장이 어떻습니까? 파장이 길어지는 이런 효과가 일어나. 그러면 색깔로 따지면요, 가까워지면 파장이 짧아지니까 무슨 색? 청색 쪽으로 빛이, 그지? 빛을 따지면 멀어지면 무슨 색입니까? 적색 쪽으로, 그지? 파장이 길어지는 쪽으로야,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뭐에 비유를 합니까? 빛에 비유를 해. 별빛이 가까워지면 뭡니까? 가까워지면 파장이 짧아져야겠지? 멀어지면 길어집니다. 그러면 별이 가까워지면 이제 우리가 스펙트럼을 조사하면 원래 정지해 있을 때의 스펙트럼보다 가까워지는 별빛은 청색에 치우쳐져. 그래서 청색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청색편이. 그 다음 멀어지는 놈은 파장이 길어져. 그래서 적색편이. 정상적인 요 스펙트럼 선에서 색깔이 어느 쪽으로? 적색 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 그림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참 공간이 별로 없네. 자, 이제 뭘 봐야 돼? 자, 원리를 봅시다. 원리. 옳고. 자, 중심별과 행성은 공통질량 중심을 공전하면서 시선 속도가 변합니다. 아하, 선생님 또 이거는 무엇입니까? 자, 이제 요런 새로운 용어가 또 나오지, 그치? 공통질량의 중심이라는 요 표현이, 선생님 이게 또 뭡니까? 공통질량의 중심. 자, 공통질량의 중심을 잠깐 설명하자면, 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별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별.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질량이 똑같은 행성이 있다고 치면 얘들의 딱 어느 부분입니까? 딱 중간이 질량의 중심이야. 맞아? 맞잖아. 그런데 행성은 크기가 별보다 겁나게 어떻습니까? 작잖아, 그지? 맞지? 그러면 공통질량의 중심이 어느 쪽으로 치우칩니까? 이 별 쪽으로 치우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별은 이 공통질량 중심으로 뭘 하게 됩니까? 이렇게 공전을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공전을 하는 거고, 그러면 별이 이렇게 공전을 하잖아, 그지? 그러면 이 주위에 있는 행성은 어떻게 됩니까? 행성은 이 공통질량의 중심이 여기 있잖아, 그지? 요걸 반지름으로 하는 똑같은 크기의 요렇게 뭡니까? 공전을 하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얘는 별이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얘가 공전을 하면 행성은 위쪽으로 가는데, 문제는요, 자, 여기서 여기를 이제 지구라고 봅시다. 지구에서 뭘 한다? 관측을 하잖아, 그지? 맞지? 그러면 아까 이 별이 여기에 있을 때가 있고, 여기에 있을 때가 있고, 여기에 있을 때가 있고, 여기에 있을 때 있고, 이 공통질량 중심으로 공전을 한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럼 행성은 빛이 안 나오잖아. 그럼 이 별을 보는 거야, 그지? 별. 그럼 얘 별의 지금 요쪽에 이 부분은 가까워지잖아, 지구 쪽에 관측자에. 가까워지지? 그러면 무슨 편의가 생깁니까? 청색 편의가 생겨, 이 별빛에서, 그지? 그런데 얘의 이쪽 있잖아, 그지? 이쪽은
지구가 중심이야, 그지? 지구에서 봤을 때 멀어지잖아, 별빛이. 맞아요? 그러면 얘는 멀어질 때 무슨 편의가? 적색 편의가 관측이 된다라는 얘기지, 그지? 맞습니까? 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별을 봤을 때 이 별이 지구 쪽으로 가까워지고 멀어지면서 이런 편의 현상이 생기잖아. 적색편이나 청색편이. 아, 그러면 이 별 주위에 어떤 질량을 가진 어떤 누구의 존재, 이 행성이라는, 그지? 요 행성이라는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편의가 발생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시선 속도 변화야, 그지? 시선. 지구에서 이 별을 봤을 때, 별이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그지? 그럼 가까워지고 멀어지고는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냥 보이지 않아, 그지? 그래서 별빛의 스펙트럼을 조사했더니, 아, 가까워지는 별은 원래 정지 있을 때보다 어떻게 돼? 파란색 쪽으로 편의가 치우쳐. 그 다음에 멀어지는 별은 적색적으로 치우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 방향이야, 그지? 자, 시선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선 방향과 이 수직이 되는 요 방향 있잖아, 그지? 수직이 되는 방향은 멀고 가까워지지 않지, 그지? 그럼 여기에서는 편의가 생긴다, 안 생긴다? 편의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항상 편의가 일어나려면 내 쪽으로 다가오거나 멀어지거나 이런 두 상황에서만 생기고, 이제 외우면 돼. 다가오면 적색편이, 멀어지면 적색편이, 가오면 청색편이, 멀어지면 적색편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게 여기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자, 중심별과 행성은 공통질량 중심으로 같은 방향으로 같은 주기로 공전을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같은 주기. 그러니까 별이 한 바퀴 돌면 행성도 별 주위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한 바퀴 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시선 속도 변화, 별빛의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그죠? 중심별의 스펙트럼에서 흡수선의 파장 변화를 관측하면 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외계 행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색 편의와 청색 편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를 볼까요? 자, 지금 시선 방향으로 속도가 0일 경우에 지금 여기를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이쪽 방향으로, 행성은 이쪽 방향이야, 그지? 근데 누구 위주로 본다? 별을 봐야 되잖아, 그지? 별이 이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 그럼 별 관측자 쪽으로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현상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지? 그럼 편의가 일어나,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얘가 공전에서 요 위치에, 그러니까 요 중심점이 공통질량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야. 여기 있을 때는 가까워져, 멀어져? 관측자로부터 멀어지잖아, 그지? 멀어지니까 무슨 편의가 발생합니까? 적색 편의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방향은 멀어지거나 가까워지지 않지, 그지? 편의가 안 일어나. 그 다음에 다가오는 이쪽은 무슨 편의? 다가오니까 무슨 편의가 발생된다? 청색 편의가 발생이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 그림 이해돼? 자, 그러면 자, 오른쪽 부연 설명을 한번 더 보아요. 부연 설명을 한번 봅시다. 자, 시선 방향에서 속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지? 그러니까 무조건 시선 속도 변화가 생기려면 가까워지거나 다가서거나 멀어지거나, 그지? 그지? 다가오거나 멀어지거나. 그래서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파장 변화가 없다. 그래서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되어 있니? 중심별에서 시선 방향의 수직인 방향으로 움직일 때야. 수직인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그렇지? 시선 방향의 속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편의가 일어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색편이라는 게 나오잖아, 그지? 적색편이라는 거는 지금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기준이야, 그치? 기준, 그지? 기준. 원래 여기에 선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에 나타났잖아, 그지? 여기에, 그지? 어느 쪽으로? 빨간색 쪽으로. 어느 쪽으로? 빨간색 쪽으로 치우쳐 버렸잖아, 그지? 기준 파장보다, 그지? 기준 파장이라는 거는 뭐냐면 뭐 정지했을 때 측정한 이 파장이 뭡니까? 기준 파장이야, 그지? 그래서 적색편이니까 어떻게 된다? 멀어지는 거야, 알겠지? 적색은 멀어지고 청색은 가까워지고, 그지? 그래서 중심별이 지구 관측자에서 멀어질 때 빛의 파장이 길어지므로 스펙트럼에서 흡수선이 붉은색 쪽으로 이동하는 무슨 편의가? 적색 편의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시선 방향의 속도가 0일 때 이때는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요. 이번에는 다가올 때입니다. 다가올 때 중심별이 지구 관측자에 가까워질 때는 별빛의 파장이 짧아지므로 흡수선이 파란색 쪽으로 이동하는 무슨 편이야? 청색 편의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흡수선이 파란색 쪽으로 이동하는 청색 편의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게 제목이 뭐라고? 이게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하는 거지, 그치? 특징. 질량이 일단은 커.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별의 움직임도 커서 도플러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그치? 요런 관계들 알아야 돼. 행성 질량과 그 다음에 도플러 효과의 관계. 그치? 그러면 중심별의 파장 변화를 관측하면 행성의 질량을 추정할 수 있다. 자, 근데 왜 이러냐면 이걸 생각해봐. 자, 요 내용을 이해할 때 만약에 여기에 별을 그릴까? 이거 설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 여기 별이 있어, 그지? 별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놈이 원래 이렇게 있어, 그지? 이렇게 있을 때 다시 그릴게요. 별이 너무 크면 별이 여기 있는데 질량이 엄청 커요. 그 다음에 행성이 여기 있습니다. 행성이 여기 있고 그럼 공통 질량의 중심이 원래는 딱 중간이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치우치잖아, 그지? 그러면 이 별이 어떻게 돼? 공통 질량 중심으로 삥 이렇게 돌잖아, 그지? 그런데 어떻게 바뀌는 거야? 별은 그대로 있는데 얘가 질량이 좀 커졌어, 그지? 질량이 커집니다. 커졌지? 이렇게 가면 그러면 딱 중간이 여긴데 공통 질량의 중심이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그치? 왜? 행성의 질량이 크니까 질량 중심이 이쪽으로 커진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러면 이 별이 더 큰, 왜 이래? 별이 더 큰 궤적으로 공전을 하잖아, 그치? 맞지? 그럼 이 별의 움직임보다는 요 별의 움직임이 더 크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편의의 정도가 더 크다. 이런 내용이지. 그래서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별의 움직임이 왜 클까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플러 효과가 크다는 얘기는 파장 변화가 크다라는 얘기고 이게 더 큰 놈일수록 행성의 질량이 더 어떻다는 얘기야?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이 아이의 한계점이 있죠. 어떤 한계점이 있냐면 자, 이 아이의 한계점은요. 행성의 공전면, 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수직일 때는 관측 불가능이야. 그지? 아까 얘기했잖아. 수직이다는 얘기는 멀어지거나 가까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지? 항상 멀어지거나 가까워질 때 이때 도플러 효과가 일어나지. 그지? 그 다음에 행성의 질량이 너무 작거나, 그지? 행성의 질량이 너무 작거나,
그 다음에 행성이 중심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결국은 이 중심별의 이동 속도가 너무 작잖아, 그지? 움직임이 작으면, 그지? 가까워지거나 멀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요 시선 속도 변화를 알 수 있는데 그게 힘들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지구처럼 작은 행성은 발견하기가 어렵다. 어떤 방법으로? 시선 속도 변화로, 그지? 그래서 제목이 시선 속도 변화, 그죠? 시선 속도 변화. 요거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시선 속도 변화. 제목을 좀 잘 외워야 돼. 시선 속도 변화. 이제 두 번째 방법이야. 이제 식현상에 대한 내용이야. 이거 뭐 어렵지 않아요. 자, 어떤 별이 있습니다. 별을 파란색으로 할까? 별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막 있는데, 그지?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뭐가 들어갑니까? 어떤 별이, 행성이 일로 다가가, 그지? 그래서 일단 들어가잖아, 그지? 들어가 있어, 그지? 그럼 들어가면 어떻게 돼? 가리는 만큼 빛의 양이, 별에서 오는 빛의 양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지? 밝아 보여, 어두워 보여? 어두워 보일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 행성이 좀 더 컸어, 그지? 크면 더 많은 면적을, 그치, 가리잖아, 그지? 더 어두워지겠지, 그지?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좀 생각하면서 이게 이제 식현상이야, 그지? 우리가 일식, 월식 이런 거 배우잖아, 그지? 가리는 현상 때문에, 그러면 가리게 되면 지구로 도달하는 별빛의 세기는 어떻게 됩니까? 세기는 작아진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한 설명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원리는 중심별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이 중심별 앞쪽을 통과할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 식현상이 일어나. 그치? 별의 밝기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합니다. 자, 그래서 중심별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이 중심별 앞쪽을 통과할 때 식현상이 일어나 별의 밝기가 어떻게 됩니까? 별의 밝기가 감소한다. 별의 밝기가 감소합니다. 별의 밝기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관측하여 외계 행성의 존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자료를 또 해석하는 게 중요하지, 그치? 이런 표나 그래프가 나오면 이거 이해하는 게 중요해, 그치? 자, 그러면 얘가 가다가 지금 이제 요 시점이야, 그치? 여기에서 이렇게 가다가 뚝 떨어지는 이 부분 있잖아, 그지? 여기 이 시점에서 어떻게 돼? 이 그림이 이 별이 있으면 별에 이 행성이 딱 들어가는 시점이야, 그지? 맞습니까? 그래서 가릴 거 아니야, 그지? 가려서 완전히 싹 들어가잖아, 그지? 들어가게 되면 이 별빛이 어떻게 됩니까? 일정한 거 아니야, 그지? 어둡게 일정한 거지, 그지? 어둡게 일정한 겁니다. 어둡게 일정하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얘가 다시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다시 이렇게 쭉 밝아지는 이런 현상이 생길 거 아니야, 그지?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 어디야? 여기 들어갈 때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그지? 다시 밝아질 때 이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 첫 요놈이 어떻게 됩니까? 첫 진입할 때야, 그지? 딱 요놈이 들어갈 때고, 그 다음에 완전 이 부분은 이제 완전 밝아졌으니까 완전히 벗어났을 때, 그지? 그러니까 요 부분을 그림으로 표시하자면 딱 진입할 때 여기, 그 다음에 요 부분을 표시하자면
완전히 딱 나왔을 때, 그지? 원래 밝기잖아, 그지? 맞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까지도 좀 알아둬야 돼. 만약에 행성의, 그지? 질량이 만약에 큰 경우가 생기잖아, 그지?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이 폭이, 그지? 이 내려가는 이 폭이 어떻게 돼? 더 커지게 되겠지, 그지? 더 많이 어두워지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행성이 중심별을 가리할 때는 별의 밝기가 최대고, 행성의 일부가 중심별을 가릴 때 가리는 행성이 별보다 어둠으로 별의 밝기가 감소하고, 행성 전체가 별 중심부 일부를 가릴 때는 이때는 최소이다. 그러니까 별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가리는 면적은 똑같잖아, 그지? 똑같기 때문에 어떤 형태야? 여기에서 이렇게 일정한 요런 구간이 이렇게 생기게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식현상을 이용하는 거지. 행성 반지름이 클수록 별의 밝기가 크게 감소하므로 효과적이다. 아하, 행성이 클수록 효과적이다. 그래서 중심별의 밝기가 감소하는 시간 또는 밝기량 변화를 측정하여 행성 반지름을 측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중심별의 밝기 변화가 나타나겠지, 그지? 계속 돌아서 다시 또 오잖아, 그지? 돌아서 또 오잖아, 그지? 그 다음에 행성 대기를 통과한 별빛을 분석하여 스펙트럼 분석하는 거잖아, 그지? 뭐를 할 수 있다? 대기 성분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계점은 반드시 행성의 공정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식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나란한 경우에만 관측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별끼리 식현상을 일으켜, 그지? 별끼리 식현상을 일으키는 것과 구분을 하기가 힘들다. 그지? 별이 별을 또 가릴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별인지 행성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식현상과 시선 속도 변화는 항상 어떻다? 시선 방향과 나란해야 돼. 그게 포인트야. 시선 방향과 나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어렵게 나오면 굉장히 어렵게 문제를 낼 수가 있어, 그치? 근데 그렇게 낼 것 같지는 않아요. 워낙 범위가 넓어서. 자, 그래서 큰 틀을 좀 기억해도 내용하고 특징들, 그치?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여기 추가라. 미세, 중력, 렌즈 형상이라는 게 나와, 그치? 렌즈. 자, 일단은 중력 렌즈 현상이라는 이것부터 이해를 합시다. 중력 렌즈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자, 니네 얇은 고무망에다가, 그지? 볼링공을 하나 올려놔봐, 그지? 그러면 훅 휠 거 아니야, 그지? 거기다가 구슬을 하나 떨어뜨려봐. 그러면 그 휘어진 공간으로 구슬이 쫙 이동을 하잖아, 그지? 이게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내용인데, 굉장히 질량이 큰 천체가 우주에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 질량에 의해서 시공간이 휘어져 버려, 알겠니? 그리고 빛은 그 중력에 의해서 휘어진 공간을 따라서 이동을 해.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빵, 이런 어떤 천체가 여기 빵 있다. 그럼 이 공간이 이렇게 휘어진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지? 그럼 빛이 하나만 있어도 휘어진 공간으로 이렇게 해서 결국은 모이는데, 결국은 이 공간이 렌즈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지. 렌즈의 역할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자,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 두 천체가 시선 방향에 있을 때 요거 잘 봐요. 우리가 이제 측정하는 거는 뭘 측정하는 거냐면 이 먼 천체, 그죠? 이 별빛을 측정하는 거야. 먼 천체.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현상이냐면, 자, 이 별이 이쪽 방향으로 서서히 다가옵니다. 다가와요. 다가와서, 얘가 딱 일치되는 요 위치에 오잖아. 그지? 그러면 이 별이 공간을 휘게 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휘어. 그러면 이 별빛이 어떻게 됩니까? 지구 쪽으로 휘어서, 그지? 위아래로 다 휘어서 들어오잖아. 그지? 그래서 자 봐. 별이 여기 있을 때는 이 별의 밝기가 어두워. 그지? 어두운 상태에서 다가오잖아. 그지? 그럼 렌즈 효과가 커지면서 어디야? 딱 일직선상에 놓이면 렌즈 효과로 빛을 확 모아버린다는 얘기야. 이런 최고로 밝은 지점이 나타나잖아. 그지? 맞습니까? 이게 이제 뭐야? 중력 렌즈 현상이고, 문제는 이 주위에 인마의 존재가 중요하죠. 지 별에 이런 식구를 딸려 있어. 그지? 맞지? 행성은 별 주위를 공전하잖아. 그지? 그러면 이 이동하는 별이 딸린 행성인데, 얘가 오게 되면 이 아이의 또 어떤 힘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얘도 어떻게 됩니까? 얘도 쭉 진행하다 최기도로 밝아졌다가 얘에 의해서 요런 볼록 튀어나오는 추가적인 밝기가 증가하는 부분이 딱 생깁니다. 왜? 얘가 또 공간을 휘게 해서 더 많은 빛을 모으기 때문에. 아, 그래서 뿔났네. 그러면 행성이 있네요. 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 굉장히 질량이 큰 별이 딱 있으면 걔가 시공간을 휘게 해. 그게 그냥 볼록 렌즈의 역할을 한다는 거 생각을 하면 돼. 알겠습니까? 그럼 별빛이 흩어지지 않고 모일 거 아니야. 얘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모이니까 더 밝아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이동하는 별, 중심별 주위에 행성이 있다면 이 행성의 중력에 의해서 또 더 넓은 범위에서 렌즈가 렌즈가 형성되는 효과가 일어나. 그지? 그래서 갑자기 별이 뿔난 것처럼 핑 밝아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지. 그지? 이게 미세 중력 렌즈 현상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측하는 별빛은 이걸 측정하는 거예요. 얘. 알겠니? 얘를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인마의 별빛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이 지나갈 때 먼 천체와 별이 시선 방향과 나란할 때 별이 먼 천체 앞쪽을 지나면 별이 중력으로 인해 먼 천체는 원래보다 더 밝게 관측이 됩니다. 먼 천체는 원래보다 더 밝게 관측이 된다. 맞죠? 그 다음에 그 별이 뭐를 달고 있으면 행성을 달고 있어. 그지? 행성을 달고 있으면, 행성이라는 게 추가적으로 있으면요. 여기 있으면 별이 지나갈 때 추가로 어떻게 됩니까? 추가 합격이네. 추가로 밝아진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외계 행성 탐사의 이제 큰 세 가지 방법. 시선 속도 변화, 식현상, 미세 중력 렌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특징을 봐야 되겠지. 그지? 특징. 행성의 공정궤도면과 나란하지 않아도 이게 특징이야. 아까 시선 속도 변화나 식현상 있잖아. 그지? 이런 나란해야 돼. 나란하지 않으면 관측이 안 돼. 그지? 근데 미세 중력 현상은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죠?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 관측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그래서 지구와 같이 질량이 작은 행성과 공정궤도, 자, 이런 식으로 지구와 같이 질량이 작은 행성과 공전궤도 반지름이 큰 행성을 탐사할 때 유리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정궤도 반지름이 길면 식현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식현상을 이용하기 어렵고, 행성의 별의 공정 속도가 너무 느려서 별빛 스펙트럼의 편이량이 작게 돼서 도플러 효과가 잘 안 일어나. 그래서 이렇게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해서 외계 행성을 탐사한다. 지금 목적은
별빛을 이용해서 외계 행성 그 별에 그치 딸린 행성이 있냐 없냐 이걸 파악하는 겁니다. 한계점 외계 행성계가 먼 천체 앞을 여러 번 지나가지 않으므로 그죠? 주기적으로 관측이 불가능해서 항상 관측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발견된 외계 행성 수는 어떻습니까? 행성 수는 적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외계 행성 탐사 방법 1, 2, 3. 그죠? 야, 근데 제일 좋은 건 뭐야? 사진 찍으면 되지, 그지? 사진 찍으면 돼. 근데 너무 멀리 있어. 또 중심별이 너무 밝고, 그지? 그래서 중심별의 밝기가 행성에 비해 항상 밝기 때문에 중심별을 어떻게 하고요? 가리고 행성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행성으로 사진으로 행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분과학적으로 대기의 성분을 스펙트럼을 조사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한계점은 지구에서 중심별까지 너무 거리가 멀면 야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직접 촬영은 결국 어떤 거야? 그냥 보는 걸 좀 더 아주 세밀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너무 멀리 있으면 관측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잘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요 자료에 대해서 또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지금 가나다라는 최근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에 대한 통계 자료이다. 자, 첫 번째 자료가 주는 정보는 뭡니까? 자, 이쪽이 이제 과거야, 그지? 과거고, 이제 여기가 현재에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지? 근데 과거에는 어떤 측정 기술이 어떻다? 많이 발달하지 못했잖아, 그지? 맞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굉장히 행성 질량이 어떻습니까? 질량이 큰 놈들 위주로, 그지? 자, 이거 볼 때, 자, 이거 조금 이렇게 강조를 할까? 요 라인을 봐, 그지? 그럼 과거부터 올 때, 요렇게 있고, 그지? 근데 얘는 현대로 올 때는, 질량이 작은 외계 행성까지도 어떻다? 관측이 가능하네? 왜? 분광학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그지? 그렇게 된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탐사 초기에는 기술이 정밀하지 않아 대부분의 질량이 큰 행성이 발견되지만 대부분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정밀 관측이 가능해져서 질량이 작은 행성도 많이 발견된다. 그런 의미만 알면 되고요. 그다음에 행성의 수가 일단은 지금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너무 질량이 크거나 그죠? 크기가 크거나 그 다음에 너무 작은 것들은 잘 발견이 안 되고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얘기야. 적당한 크기에서 제일 많이 발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당한 크기에서 발견될 비율이 어떻다는 얘기야. 비율이 높다라는 얘기지, 그지? 왜 이래? 여기가 높지, 그지? 그래서 이런 거는 많이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심별의 질량에 따른 뭐지? 일단은 태양 정도에서가 제일 많이 발견된다는 얘기고, 그지? 그보다 중심별의 질량이 너무 크거나 작으면 관측되는 행성 수가 어떻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야, 그지? 지금은 외계 행성의 수야, 알겠니? 외계 행성의 수.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요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요 자료가 제일 많이 나와요. 자, 지금 이거는 이제 뭐냐면 제목이 외계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과 질량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죠? 여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요거 잘 봐. 요게 무슨 색이야? 약간 파란색. 그지? 파란색. 그 다음에 요거는 약간 무슨 색? 벌건색. 식연상.
그 다음에 요거 확대해 보면 이제 보라색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자, 요거는 좀 크게 확대해서 볼게요. 자, 이 부분을 잠깐 유심히 보자면 우리가 공전궤도 반지름이 지구보다, 그지? 지구 이 가로축은 얘가 포인트. 자, 요거 잡을 때 어떻게 기준 라인을 잡아야 되잖아, 그지? 자, 공전궤도 반지름 지구를 1로 뒀을 때 공전궤도. 그다음 행성의 질량이 목성이야. 얘는 태양이 아닙니다. 목성. 그러면 요 1과 그다음에 얘 1이 되는 요 부분이 일단 여기가 센터야, 그지? 그럼 얘로부터 오른쪽으로 가면 공전궤도 반지름이 지구보다 크고 얘보다 위에 가면 목성보다 질량이 크고 작고, 그지? 근데 지금 뭐의 분포를 봐야 돼? 식현상 있잖아, 그지? 식현상. 식현상으로는 여기에 다 밀집돼 있잖아, 그지? 이런 걸 보라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식현상으로 외계 행성을 관측할 때는 일단은 공전궤도 반지름이 지구보다 작고 행성의 질량이 목성보다 작은 외계 행성들이 주로 식현상으로 많이 발견이 된다는 얘기야.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파란색 라인이 보이잖아, 그지? 파란색 라인은 이제 얘들이야, 그지? 얘들의 분포는 이쪽으로 많이 치우치지, 그지? 이게 시선 속도 변화야. 시선 속도 변화. 시선 속도 변화를 통해서는 지구 공전궤도 반지름보다는 약간 크고, 그지? 질량이 행성의 질량이 어느 정도 커야 돼, 그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세 중력 렌즈 현상. 자, 이 갈색이라는 게 니네 눈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갈색이 한 요 정도? 자,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은 이 부분이야, 그지? 맞죠? 그러면 굉장히 공전궤도 반지름이 큰 놈, 그지? 이런 놈들은 주로 여기다. 그래서 이런 위치들을 좀 파악하는 거 알아두세요. 요 라인에는 요거, 그지? 색깔이 갈색으로 돼 있어, 그지? 갈색하고 빨간색이 헷갈리지? 그래서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의 위치는 여기야, 여기. 요 부분. 직접 촬영은 아이고. 야, 얘가 직접 촬영이네. 미안하다. 아이고, 색깔이. 직접 촬영은 갈색이네, 맞지? 다시. 너무 작아서 잘 비지가 않네요. 자, 다시 주면, 자, 거의 없는 요거, 그지? 직접 촬영 요거, 그지? 요게 여기에만 조금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은 보라색이잖아, 그지? 보라색 보입니까? 요 라인에 조금 분포되어 있네, 이렇게, 그지? 그렇죠? 자, 그래서 요런 특징들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 됐습니까? 자, 완자셈 비법 특강 이거 조금 이따 시간 남으면 조금 자세하게 해줄게, 이거. 일단은 시험 범위가 여기까지 외계 행성계 탐사 방법 요거까지 일단 설명을 끝내고 그리고 보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중간에 끊으면 어중간해서. 자, 이제 외계 행성계를 직접 뭐하는 내용이야? 탐사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요 페이지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올 만한 게 있습니다. 당연히 뭐가 나오니? 뭐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야, 그지? 그래서 외계 생명체는 지구에는 당연히 생명체가 있잖아, 그지? 지구가 아닌 다른 천체에 존재하는 생명체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얘기하니? 외계 생명체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그래서 항상 이제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무조건 전제 조건이 뭡니까? 액체 상태의 물이야.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냐 안 하냐. 왜냐? 이 물은 뭐가 큽니까? 비열이 커, 그지? 비열이 크기 때문에
뭐가 작다라고 얘기했어? 온도 변화가 작다라고 얘기했지, 그지? 물은 비열이 굉장히 커서 온도 변화가 작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열을 오래 보존할 수 있고, 또 첫 번째는 비열이 크다. 요거 두 번째는 극성이야, 그지? 극성이기 때문에 얘들은 좋은 용매로 작용해, 그지? 그래서 생명체의 탄생과 진화에 필요한 뭐를 제공합니까?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생명가능지대 중심별 주위에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거리와 영역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가능지대다라고 얘기를 해요. 중심별 주위에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거리와 영역. 자, 요 생명가능지대 되게 중요합니다. 생명가능지대.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돼?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과 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중심별의 강도와, 그치, 중심별이 얼만큼 광도가 크냐, 얼만큼 에너지가 크냐, 생명가능지대. 근데 야, 별이 너무 뜨거워. 그럼 살 수 있는 지대가 멀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맞죠? 태양을 중심으로 생각해봐. 너무 가까우면 뜨겁고, 너무 멀면 춥잖아. 그래서 수성은 너무 뜨거워. 근데 목성은 너무 추워. 근데 지구는 적당해, 그지? 그래서 자, 중심별의 강도가 클수록 생명 가능지대는 중심별에서 멀어지고 생명 가능지대의 폭은 어떻습니까? 생명 가능지대의 폭은 넓어진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모양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자, 여기가 1이잖아, 그지? 여기에 지구가 있어, 지구. 그러면 얘로부터 멀어지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좀 확대하면 이렇게, 그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점점점 멀어지면서 이 폭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폭도 넓어진다는 얘기야. 가까운 쪽보다. 그래서 중심별이 주계열성일 때 질량과 강도가 크므로 생명가능지대는 중심별에서 멀어지고, 생명가능지대의 중심별에서 멀어지고 폭은 넓어집니다. 그런데 주계열성이 적색거성이야. 적색거성이 되면 일단 광도가 어떻게 돼? 겁나 커지잖아, 그지? 그러면 생명가능지대는 주계열성일 때보다 중심별에서 더 멀어지고 생명가능지대의 폭도 넓어집니다. 이렇게 되잖아, 그지? 됐나요? 그러면 만약에 지구가 태양이 니네 수명을 얼마로 배웠습니까? 태양의 수명이 100억 년인데 현재 몇 억 년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현재 50억 년 살았잖아, 그지? 그럼 결국 이 태양도 적색거성이 될 거 아니야. 적색거성이 되면 어디까지? 이 거성이, 태양이 한 이만큼 부풀어 올라, 그지? 이만큼 올라니까지, 그지? 이게 다 태양이 돼. 적색거성이 돼. 그럼 당연히 지구 어떻게 되니? 없어지겠지, 그지? 다 덮어버려, 그지? 태양이 요만했는데, 그지? 요만했는데 얘가 우와 커져서, 그지? 이만해진다는 얘기야, 그지? 그럼 당연히 별이 이만해지니까 여기 있는 것들 다 없어지겠지, 그지?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 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행성의 표면 온도가 너무 높아서 물이 모두 증발하고, 거리가 너무 멀면 행성의 표면 온도가 너무 낮아 고체 상태의 얼음이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계에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나와. 그치? 참 많지. 조건. 이제 이 조건만 잘하면 뒤에 거는 탐사에 대한 내용이라서 별거는 없습니다. 자, 일단은 생명가능지대의 위치,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도록
행성 표면의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는 기본적으로 뭐야?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해야 된다. 그지? 그 다음에 적당한 중심별의 질량. 별이 질량이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돼. 그지? 왜 그러냐면 행성이 생명 가능 지대에 있더라도 중심별이 적당해야 별의 수명이 충분히 길어서 일단은 세포들이 진화해서 생명체를 만들기까지 그지 몇백 년 가지고는 안 돼. 몇만 년, 몇천만 년 이런 긴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지? 그래서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의 수명이 적당히 길어야 돼. 그지?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별의 질량이 너무 등치가 크지? 그럼 그 등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부 에너지를 빨리 소모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빨리 어떻게 된다? 없어지게 되는 거지. 그지? 수명이 짧다는 얘기지. 그러면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서 뭐 그냥 세포에서 다세포 정도 딱 됐더니 그냥 그치 별의 수명이 다 돼서 없어지는 거야. 그치 생명체가 진화가 안 돼서 만들어질 수 없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또 중심별의 질량이 매우 큰 경우에 중심부에서 많은 에너지를 만들면서 별의 수명이 짧아지므로 행성에서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할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행성에서 질량이 매우 큰 경우. 그 다음에 중심별의 질량이 매우 작은 별은 수명이 길어지면서 생명 가능 지대가 중심별에 가까워져 별의 중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자전 주기가 길어져 공전 주기가 같아지므로 행성은 항상 같은 방향만 중심별을 향하게 되지. 그지? 이게 달 같은 경우야. 달도 지구 주위를 공전하잖아. 그지? 근데 충분히 질량이 크지를 못해. 그래서 중력을 굉장히 많이 받아. 그러면 천천히 돕니다. 자전 주기가 길어지면서 공전 주기하고 똑같아. 그러면 자전 주기가 동주기 자전이라고 그래서 돌면서 얘가 별 주위를 돌면서 자기 스스로 돌아. 그럼 맨날 같은 면만 이렇게 쭉 보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차갑고야. 생명체가 진화하기는 어떻다? 어렵다라는 얘기고요. 대기가 있어야 되지. 그지? 대기는 우주에서 오는 생명체의 해로운 자외선을 차단하고 적절한 두께의 대기는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행성의 온도를 알맞게 유지하고 낮과 밤에 그러니까 대기가 있어야 된다. 그치? 이런 건 가볍게 가도 돼요. 그 다음에 자기장이 존재해야 돼. 이 자기장이 뭐냐? 지구의 외액이 액체 상태에 니켈과 철로 돼 있지. 얘들이 대류를 하면서 움직이면 전류가 흘러. 그래서 그 전류가 흐르는 외액 주위로 자기장이 생기잖아. 그지? 이 자기장은 대기하고 달라. 대기 훨씬 바깥쪽에 있는 건데 태양풍의 어떤 우주선이나 이 고에너지 입자들을 그냥 흘려버리는 역할을 해. 그지? 그 자기장이 흘려버리게. 그러면 지구로 직접 못 들어오지? 들어오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참 복잡해요. 그 다음 위성 존재. 위성은 또 행성의 자전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또 위성의 존재고, 뭐 이런 아주 자세한 과학적 원리는 당연히 뭐야? 뭐 지구과학을 전공을 해야 알 수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또 적당한 자전축 경사. 자전축이 적당히 기울어져 있어야 계절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다음 페이지에 뭐 HR도 광도 이 관계에 대한 내용이야.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내용만 잠깐 읽고 가면 될 것 같아요. 해석 잠깐만 보자. 주계열성의 질량 변화에 따른 물리량의 변화. 주계열성의 질량이 클수록 온도가 높고 반지름이 크고 광도가 크지만 뭐가 포인트입니까? 수명은 어떻다? 짧다. 이게 포인트고요. 그
그 다음에 중심별의 표면 온도와 강도에 따른 생명 가능지대. 중심별의 표면 온도가 높고 강도가 클수록 생명 가능지대의 거리가 멀어진다. 그지? 멀고 폭도 넓어진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생명체가 존재하기 적합한 별의 분광력. O형인 별은 광도가 커서 생명 가능지대가 별에서 멀고 폭도 넓지만 수명이 짧아서 생명체가 진화할 시간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M형은 길지만 광도가 작아서 생명 가능지대가 별에 가까워서 중력을 크게 받아 환경이 불안정해지고 생명체가 안정적으로 진화하기 어렵다. 니네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마 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 가까우면 동주기 자전을 하는지, 그지? 그 다음에 자 태양은 G형입니다. G형 외워야 돼. G형. 태양은 G입니다. 그래서 G형 별은 표면 온도가 적당하여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중심별의 수명이 10억 년 이하인 별은 지적 생명체에 탄생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수명이 30억 년 이상인 별은 지적 생명체 수명이 최소한 얼마큼 돼야 된다는 얘기야? 30억 년 이상이 돼야지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 태양의 수명은 얼마라고 그랬지? 100억 년이라고 그랬지, 그지? 그래서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와, 이거 내용 오랜만이야. 그 다음에 이제 외계 행성 탐사. 요거는 할 건 없는데 외워야 될 것만 좀 찝어줄게요. 자, 외계 행성을 탐사해야 돼. 그렇죠? 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태양계 내의 생명체 탐사. 행성이나 위성에 직접 탐사정을 보내서 탐사한다. 그지? 그래서 태양계 행성 중 지구와 가장 비슷한 화성에 소저너, 큐리오시티 등의 요런 탐사정을 보내서 물과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조사합니다. 그 다음 지구의 극한 환경에 사는 생명체를 연구하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연구하고요. 그 다음에 지구에 떨어진 운석을 분석하여 간접적으로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계 밖의 생명체 탐사. 자, 세티 프로젝트는 좀 외우세요. 전파망경. 이렇게 지상에서 전파를 쏴, 그지? 전파를 쏘는 게 아니고 외계 지적 생명체가 전파로 신호를 보낸다는 가정하에 전파망원경에서 수시한 전파를 분석해서 인공적인 전파를 찾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우주망원경을 이용하여 생명 가능지대에 속한 외계 행성을 찾고 행성의 대기 성분을 분석하여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인지 파악하는 연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계 생명체 탐사에 의의. 자, 지구의 생명체가 어떻게 탄생하고 진화했는지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고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발을 얻을 수 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하는 까닭 이런 거지.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고 자전주기에 따른 낮과 밤 길이 적당하다. 자전축이 적당히 이루어져서 계절 변화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대기압 온실효과에 의해서 적당한 온도가 유지됩니다. 근데 금성은 어떻게 돼? 너무 가까이 있어. 그리고 온실효과가 너무 커. 뜨거워. 살 수가 없습니다. 대기압도 높고요. 화성은 어떻습니까? 너무 멀잖아, 그지? 멀리 있습니다. 액체 상태에 또 물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은 정리를 다 끝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